자, 그럼 집값 언제쯤 잡힐까? 이번 정부 내에 잡힐까? 많이 궁금해 하시죠? 잡힌다는 게 뭐 이번 정부가 뭐 부동산 정책을 엄청 잘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간다기보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정부 내에 잡히는지 요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총선 마치고 나서 정책 방향이 완화로 바뀔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시장 변화에 따라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인가. 지금 부동산 공약 중에서 예를 들어 아까 뭐 서초 같은 경우는 현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좀 되게 완화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과연 잡힐까? 예전부터 봅시다. 예전 사례랑 비교해보면 좋겠죠. 예전 사례, 예를 들어서 우리 MB정부 시대 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의 84%가 건설재벌이나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줬다. 그래서 건설회사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 분석해봤더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은 10%에 불과했다. 그쵸? 유주택자 87%를 주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10%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얘네한테는 정책을 안 쓴 셈이죠. 그쵸? 건설사들 돈 많이 벌고 유주택자들 집 더 사서 시세 차익 봐라, 이런 정책들을 많이 썼다. 자, 그래서 이전 정부랑 비교해 봤을 때, 아니 참여정부 때 올랐는데요, MB정부 때는 떨어졌는데요. 근데 보면은 뭐 전매 금지 하고 뭐 투기지역 내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죠.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 의무화, 이때는 지금처럼 8.4 이런 게 뜬 게 아니라 중대형이 많이 인기 있었죠.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그렇죠? 살지도 않으면서 집 사서 그냥 뒀다가 팔면서 비과세 받는 게 아니라 직접 거주하는 사람들만 비과세 받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LTV 40% 하향 조정, 종부세 도입, 이런 것들 들어갔죠. 과세 대상 6억 원으로 강화하고 2주택도 양도세 중과하고 재초안 들어가고 DTI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주담대 규제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규제 강화의 정책들만 썼더라. 반대로 MB정부 때 LTV 완화해줬죠.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전매 제한 기간 완화, 그 다음에 재건축 뭐 의무 후분양 이런 거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 해제, 강남 3구 빼고 다 해제했죠. 용적률 상향해주고 환매 조건부 매입, 얼마 전에 얘기했죠. 이거 완전 건설사들 논하는 정책이라고.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들 미분양을 샀다가 건설사들이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 하면은 내가 다시 살게요 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진다 하면은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해주는 게 환매 조건부 매입이더라. 그 다음에 조기 입주, 조기 공급, 취득세 감면, 연말까지씩 감면, 뭐 DTI 자율화, 주택 구입 자급 신설 요거 대출 완화죠. 그 다음에 청약 가능 지역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강남 3구까지 했죠. 투기지역.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 완화하고 취등록세 감면, 주택 양도세 면제. 이거는 규제 완화의 일색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완화를 해줬는데 올랐을까? 자, 일단 9월까지는 오르죠. 그러다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니까 떨어졌다가 뭐 다시 오르죠.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뭐 같아요? 하이면 미스키죠. 한 번 더 일시적으로 올렸죠. 경제 위기가 왔음에도 한 번 더 팔려고 일시적으로 올렸다.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지더라. 자,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보면은 26억 3천인데 19억까지 떨어졌다. 16억 3천인데 10억 6천까지 떨어졌다. 결국엔 여기 뭐 7억 8천, 여기는 5억 7천 이렇게 떨어지더라. 퍼센테이지로 보더라도 꽤 많이 떨어졌죠. 뭐 한 5년 정도 걸렸지만. 안양 어때요? 안양 평촌 버블7이었죠.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용인 수지구 버블7이었죠. 역시 31%, 36% 떨어졌더라. 지금 정부 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정부 막 부동산 규제 정책 내놓을 때마다 집값 폭등했다, 기사들이 계속 그러는 것처럼 정부가 대책 내놓을수록 집값 폭락하고 있다. 그죠? 빌릴 사람도 은행도 없다.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하락은 가속화됐다. 소득이 늘고 상승 전망이 있을 때 사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은행 역시 리먼 망한 거 봤잖아요. 집값 전망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해줄 리가 없죠. 리먼 그러다 망했는데. 전망 안 좋아지기 전부터 해줬다가 망했죠. 근데 안 좋을 때 해줄 수가 없죠, 은행에서. 선례가 있는데.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은 구원 투수가 될 수 없다. 누구죠? 이번에 선대 선거장 과거 관행에 사로잡혀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것보다 핵심인 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처방해야 한다. 옳은 얘기 했죠. 되게 옳은 얘기 했어요 이때. 그리고 공공부문에 돈을 집어넣는 것을 그냥 넣을 때만 반짝하고 끝이고 구조의 문제를 바꿔라. 구조의 문제를 바꿨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언제부터 다시 올랐어요? 초이노믹스부터. 구조의 문제를 바꾸라고 했더니 구조의 문제는 안 바꾸고 대출을 빌려가지고 대출로 부동산 가격을 쌓았더라. 초이노믹스로 막 올렸다. 자, 완화 정책해도 계속 떨어진 것처럼
규제 정책해도 계속 올랐죠. 부동산 추세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뭐예요? 파리 대책 들어갔더니 똘똘한 채 이야기했죠.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오른 거. 이게 언제예요? 3월이다.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오르면서 이제 보합으로 가면서 슬슬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아까 어땠어요? 지금 이 추세가 나왔다는 거 뭐예요? 아까 이 추세가 나오고 나서 장기적 하락이 나왔다. 그럼 지금 이 추세가 나왔으면 그 다음 뭐 나오겠어요? 장기적 하락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볼 때 지금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완화를 했더니 가격이 떨어졌다. 아, 그러면 규제를 했더니 가격이 오르고 완화를 했더니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전 정부 어땠어요? 국민의 정부였나요, 정확히? 김대중 대통령 때? 완화였죠, 완화. 왜? IMF 금융위기 겪고 나서 지금 어떻게든 일단 경기 부양 빨리 해야 할 상황이니까 세계적으로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망했다. 그럼 경기 부양 급하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바로 뒤처질 텐데. 그래서 엄청난 완화 정책을 쏟아냈죠, 이때.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폭등했더라. 거기다 플러스로 뭐가 있었죠? 닷컴 버블이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때 엄청 떴잖아요. 예전에 그 유지생 선전 나와가지고 풍선껌이네 골뱅이잖아 하면서 막 선전 나와서 인터넷 엄청 선전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망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갖춰졌다? 안 됐다. 붕괴했죠. 붕괴하면서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오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규제 들어갔죠. 규제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다? 가격은 올랐더라. 그렇죠. 그리고 완화를 했지만 전에 규제와 맞물려서 뭐가 들어갔어요? 경제 위기까지 오니까 가격은 떨어졌더라. 반대로 여기서는 완화책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여기 초이노믹스 들어갔죠. 그다음에 부동산 3법 들어갔죠. 투기지역 강남 3구도 해제했죠. 올라갔더라. 올라갔다. 규제지역 계속 들어갔죠. 규제 계속하고 규제가 이번에 이때의 실패를 겪고 나서 뭐부터 막았어요? LTV부터 막았죠. 이거부터 막았잖아요. 이때 너무 많이 풀어줘서 가계부채 너무 증가했다. 두 개 정도 합쳐서인가 한 700조인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계부채부터 막아라.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차근차근 들어간 거죠. 결국 마찬가지다. 올랐다가 규제 영향 받으면서 떨어졌다. 다시 올랐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규제 플러스 이때 경제위기 겹쳤다. 지금 제가 경제위기 지금 영상 올리면서 저희가 19년도 올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경고했어요. 미중 무역전쟁, 한일 수출 규제, 그리고 이 이전에 구조적 문제를 조정해야 되는데 빚을 내서 가계부채를 이용해서 건설 경기만 부양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빚으로 건설사들 살려주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렸다. 경제 상황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졌다. 당연히 경제 위기 지금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경제 위기 왔을 때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계속 경고했었죠. 결국 경제 위기 왔다. 근데 지금 요거 올랐다고 뭐 1년째 집값 하락이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요거 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봐도 그 상황인데? 거시적으로 분석 안 해주고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아, 지금 오른 단지들 뭐 전세가 오른 단지들이 있다. 집값 오를 거다. 풍선효과 나는 지역에 미분양들 사라지고 있으니까 집값 오를 거다. 아직 급매물 일시적으로 거래되는 거지 아직 하락세는 아니다. 웃기는 얘기들 하는 거죠.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제가 필살기라고 한 거 경실련에서 안정시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어땠다? 안정화됐다. 그리고 풀자마자 급등했죠. 그렇다고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줄이느냐? 공급 안 줄인다. 잠깐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밀어내기 분양. 아니, 시행되기 전에 빨리 비싸게 분양해서 돈 벌어야지 하는 건설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분양으로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공급 물량 원위치 되죠. 원위치 된다. 그렇죠. 분양가가 떨어지면은 매매가가 떨어진다. 왜? 건설사들이 언론을 자극해서 혹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비싸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띄울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적용 분양가보다 20-30% 낮아진다. 그리고 인근의 신규 아파트가 비록 전매 제한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시세보다 낮게 나온다. 지금 내 집 자체를 그렇게 비싸게 거래하고 싶겠냐고요. 차라리 전매 제한 풀리고 나서 싸게 사지. 그렇죠? 20년 동안에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싸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로또 분양이냐? 10년 뒤에 가봐요. 얘기했죠. 하락세 장기적으로 나올 거고 우리나라 버블은 일본식 버블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상황도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침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5억 싸다고 해서 걔가 로또예요? 10년 뒤에 전매할 때 보면은 얘가 7억이나 8억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럼 로또예요? 로또는 대부분 기대값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죠. 그런 상황이다 지금. 무슨 로또냐? 로또죠 로또. 로또 인생 한방 부자에서 그지로. 합리적 분양가다. 시기로 가야죠. 물가 상승률 대비 정도면 모를까.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가 올려주고 집값이 올리고 이걸 이용해서 건설사가 분양가를 또 올리고 그러면은 분양가 올랐다고 호도해서 집값 또 올리고 그래서 또 분양가 올리고 또 집값 올리고 이게 분양가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 악순환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집값을 올려도 분양가는 떨어지고 집값을 아이고 그래도 올려볼까? 분양가는 계속 떨어지고 집값을 떨어지겠죠. 정상화 갈 거다. 이번 정부 내에 완전 정상화 되느냐? 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하락세 때는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갈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그 시작점까지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부 시작할 때 집값 부동산 투기와에 전쟁하겠다더니 시작점보다 높아도 상관없어요. 시작점보다 올랐는데요? 이번 정부 시작할 때보다 올랐다. 집값 폭등시켰다. 하더라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심리 전환했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가져가겠고 가계대출을 이제 더 이상 못 받도록 제한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떨어질 상황을 만들었다. 정권이 바뀌어서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이 탓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다 해놓은 거다. 이번 정부에서 올랐던 것이 전 정부의 초이노믹스부터 부동산 3법까지 시행되는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벌써 3년 됐는데 규제책들 효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지금쯤 결과 냈어야 하는 거냐? 부동산의 비극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건. 자, 제가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이유란 영상을 만들었어요. 왜? 인구별, 지금 30세 미만, 30대, 부채 엄청 증가했죠. 집값 어떻게 됐어요? 소득은 19.9% 늘었는데, 집값은 87.5%가 늘었더라, 서울. 4배가 늘었잖아, 4배가. 물가 상승률? 소득 상승률보다 적었죠.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면은 5배가 넘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당히 집값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죠. 거품이죠, 다. 거품은 어떻게 빠져요? 비누 거품이 이렇게 커졌어요. 점점 안에 공기가 들어서 커지는데 밖에서 뭔가로나 톡 찌르면 터지게 돼 있는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미 하이먼 미스키 때 현실 부정의 단계를 지나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 자, 그리고 완화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총선 결과만 가지고 완화책으로 바꾼다? 결코 지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완화책 안 쓴다고 그랬죠.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안 하겠다고 그랬죠. 아니,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제 만일 하고 싶더라도 안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못하죠. 왜? 지금 내수 경기 키워야 되고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는 거 자체가. 양도세 지금 당장 집값 낮추고 싶으면은 바로 양도세 준 거 폐지해버리면 되는데 왜 폐지 안 하느냐. 그 자금이 언젠간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또 서민들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되겠다. 어차피 보유세 강화하면은 내 정권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정권 때는 결국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하락세를 유지하겠다. 이거잖아요. 다른 정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잘 보고 있다. 자, 결론. 이번 정부 내에서 임기 전에 하락세 나오느냐? 임기 끝나기 전에 하락세는 나온다. 100% 나온다. 지금 이미 시작됐다. 그 하락세가. 두 번째, 안정화되냐? 대통령이 얘기했죠. 안정화됐다고. 근데 안정화된 건 아니죠. 사실. 서울 부동산이 요동을 쳤으니까 안정화는 아직은 아니었는데 이제 될 거다. 안정화가 아닐 수도 있죠. 정상화되냐로 봐야지. 정상화되냐 가격이. 이번 정부 내에 빠르면 16년에서 17년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느려도 17년 말까지는 떨어질 거다. 왜냐면은 이렇게 오히려 안 떨어지는 순간이 보합세가 길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보합세가 길어지면은 오히려 안 떨어져요. 지수상으로. 떨어질 거다. 이번 정부 내에 만약 초창기 17년 5월이었나요? 이 가격까지 떨어질 거냐? 이거는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오르고 있던 걸 떨어지는 추세로 바꿨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물론 그 와중에 임대사업자 정책을 9.13 이전에 파리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정책을 너무 완화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하락세는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